안녕하세요, 대주주입니다. 여러분들은 등산을 좋아하시나요? 요즘은 헬스장이나 실내 운동을 못하니까 추운 날씨에도 산책도 하고 좀 등산도 즐기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. 저도 등산하는 건 좋아하는데 자주 하지는 못합니다. 저기 보이는 사진이 에베레스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요. 1920년에 세계 최초로 인간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고 합니다. 그 조지 멜러니라는 사람인데요. 그 사람한테 산은 왜 오르느냐고 물으니까 그곳에 산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합니다. 뭔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이유는 심플합니다. 산은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오는 것도 참 힘들고 또 위험합니다. 때로는 하산할 때 더 잦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. 인간의 열정과 또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. 더 높은 곳, 더 높은 곳, 더 빨리, 더 많이. 산은 그래도 정상이 딱 보이기에 하산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. 우리 시장은 언제가 정상일까요? 어디가 꼭대기일까요? 나름 높다고 생각하는 지점에다가 깃발 하나 딱 꽂고 무사히 그 하산을 해야 할 텐데요. 오늘은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봅니다.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일단 포트 정리, 현금 확보. 최근에 그때 시장이 좀 많이 오르고 일부 이제 또 시장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1-20% 정도는 좀 현금화를 해놓자 이런 이제 또 신호를 또 주고 하니까 개혁님도 그러고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댓글에 달아주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우선 주말 뉴스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짚어보고 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난주 새해 들어서 코스피가 좀 과도하게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국내의 동학 개미가 이 혁명을 이끌고 유동성이 풍부해도 글로벌 증시의 지표를 따라갑니다. 순간적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 좀 괴리가 돼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내는 수출 비중이 70%가 넘고요. 새우나 새우들 고래들 다 있지 않습니까? 중국이랑 미국, 유럽, 옆에는 또 경제대국 일본도 있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 흐름을 계속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많이 올랐다. 그래서 오히려 코스피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어 있었으니까 신년 들어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제 생각이 관점이 좀 있고요. 어쨌든 아무튼 코스피의 최근 어떤 상승은 조금은 과열된 측면들이 좀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됩니다. 이 현대차 애플 얘기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원래 2026년 7년 하더니 2024년에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고 1분기 정도에 올해 1분기 안에 이제 초기 단계 MOU를 할 거다 이러면서 좀 내용들이 좀 구체화되는데 애플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참 제조를 잘하거든요. 캠트로닉스 예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참 잘 만든다. 삼성 같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참 싸게 참 잘 만든다. 우리나라 제조는 정말 강국이에요. 제조 잘하는 나라로 독일, 일본 이렇게 좀 꼽지만 지금은 제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탑 1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수소차 만든 경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애플카가 현대랑 손잡을 가능성 충분히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.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자율주행 흐름에서 앞으로 계속 큰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래서 현대차는 쉼없이 갈 거다 또 이런 관점하고는 좀 다릅니다. 주식은 또 선반영되기도 하고 전기차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2017년도에 크게 한번 LLF 같은 차트 보면 크게 바람이 불다가 한 2년 동안 소외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을 겪거든요. 그 안에 전기차의 산업들은 계속 성장했는데도요. 주가라는 것은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. 아무튼 OCI가 지금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지고 바이든이 이제 되고 풍력보단 태양광이 좀 뜰 가능성이 좀 있어요. 바이든 쪽 제재에서는. 아무튼 OCI가 그동안 좀 예전에 한번 2012년도 13년도 이럴 때는 정말 우리 시장이 대장주였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좀 이제 침체기에 있다가
이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바이든 때문에 올라오다가 이게 지금 현대차 그룹과 재사용 배터리 활용 ES 와 이게 약간 배터리 쪽으로 OCI를 지금 약간 묶어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그 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태양광 그리고 대장주 OCI의 흐름들은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주말 뉴스 중에 제일 큰 뉴스가 이겁니다. 삼성전자가 지금 어쨌든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메모리 쪽이나 이런 쪽은 워낙 뭐 1위니까. 그 파운드리 쪽이 뭐 대만은 TSMC 따라잡겠다 하고 있는데 인텔도 뭐 삼성이랑 지금 이런 그 칩 관련해서 파운드리의 뭐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. 이게 중에 구체적인데 이게 지금 주말 뉴스 중에 제일 크는데요. 최근에 뭐 2차 전지랑 자동차 자율주행 쪽 뭐 이런 쪽으로 시장의 쏠림이 워낙 강했거든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도 좋았지만 조금 그에 비해서 조금 소외받은 측면들이 좀 있는데 만약에 월요일장 우리 시장이 뭔가 이렇게 좀 그 섹터로 좀 핫한 것들이 나온다면 아마 비메모리 반도체 뭐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마이클론 뭐 테스나 뭐 많지 않습니까? DB 하이텍 뭐 종목들은 네페스 뭐 이런 종목들 여러 종목들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라고 뭐 네이버만 치니까 뭐 관련주들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런 주식들이 뭐 어쨌든 조금은 다음 주에 내일부터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 관점들. 요게 주말에 좀 주요한 뉴스였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매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포트 정리 이 현금 확보 뭐 10%든 20%든 이게 어쨌든 매수는 신중하되 매도는 과감하게.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이 기업이 뭔지 이렇게 막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매도에 너무 큰 고민을 하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올라 있고 수익 많이 나 있는 종목은 뭐 너무 좋죠. 너무 좋기 때문에 최상의 수익이고 그 순간에 더 갈 것 같지만 이것도 그렇고 뭐 빠져 있는 건 빠져 있는 종목 나름대로 못 팔겠고. 그래서 이 매수는 매도는 매수와 같은 뭐 기업의 시가총액 뭐 대표이사는 뭐 하고 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? 누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만들어 갈 때는 뭐 연락처도 주고받고 카톡으로 뭐해 하고 뭐 또 이따가 좀 먼저 너무 연락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쉬다가 좀 당겼다가 미다가 헤어질 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딱 이제 우리 그만 만나 뭐 탁 돌아서고 좀 미련을 보이면 서로 힘드니까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. 매도는 과감하게. 그리고 이 그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. 보세요. 천천히 올라가다가 급하게 이제 꼭지에서 주식 급하게 하락하는 경우는 있어요. 근데 급등을 했다가 천천히 빠지는 주식은 없어요.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또 이게 산이 완만하면 또 약간 완만한 경우는 있는데 보통은 완만하게 올라가도 하락은 왜냐면 그 시장 그 상승을 주도했던 큰 손들은 한 번에 팔고 그 다음에 잔손들이 뭐 서로 좀 더 간이 많이 하다가 막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만큼 상승의 그 기울기 가파름이 빨랐을수록 하락이 만약에 정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점이 왔을 때 하락은 굉장히 눈 깜짝할 새 줘요. 그러니까 상승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? 뭐 순간 막 오르지 않습니까? 근데 하락은 더 빠르거든요. 그래서 매도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조금 더 빨라야 됩니다. 아무튼 그래서 한 세 가지 방법 정도를 생각해봤어요. 심플하게 생각하셔도 돼요. 일단은 10% 현금을 만들자. 만약에 20% 현금을 만들자 했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종목 저 종목 할 게 없어요. 그냥 이거 그 기관들이 쓰는 종목이 방법이 한데 그냥 전 종목의 비율을 20% 줄여버리셔야 돼요. 뭐 10%나 10% 20% 그러니까 다 10%씩 파는 거예요. 이거 많이 올라 있는 주식이든 많이 떨어지는 주식이든 뭐 단 배당 목적의 계좌나 뭐 이런 건 좀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배당주는 이거 분리시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. 이런 목적에 갈 건 아니거든요. 배당주는 빠지면 뭐 버는 걸로 계속 이렇게 사 모아가는 거니까. 근데 딱 정률 방법으로 전 종목의 비율을 딱 줄이는 방법이에요. 제일 심플하기도 하고요.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 뭐
판단하는 것보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막 신중하게 막 고민해가지고 이걸 좀 더 줄이고 이걸 좀 더 줄여봤자 나중에 이렇게 줄인 거와 그렇게 줄인 거를 한 3년치 돌려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는 뭐가 더 좋았고 뭐가 더 안 좋은지 잘 몰라요. 어차피 모르는 거면 찍는 게 낫는 거예요. 찍는 게 그냥.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수익률 상위 종목으로 이런 것들은 꼭 맞진 않아요. 왜냐하면 많이 오르는 게 더 오르는 장이었잖아요. 상승 때는.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2번이 맞을 때는 진짜 만약에 조정이 좀 이렇게 조정이 저번에 그 8월까지 쭉 오르다가 추석 전후 해가지고 10월 11월 시장이 좀 조정 받았잖아요. 그럴 때 보면 그러니까 조정이 조금 깊이 있게 받는다 하면 많이 오른 주식들의 낙폭이 좀 더 큰 측면들은 분명히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시장이 예측되면 많이 오른 상위주들 중심으로 상위 그 종목들 중심으로 내림차순으로 더 많이 오른 거 뭐 반줄이고 또 그다음 오른 거 30% 20%안 오른 건 좀 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짧은 조정이라고 하면 안 가는 거는 조금 조정 받고 얘는 뭐 짧은 조정 이후에 반등할 때 뭐 별 반등 없고 근데 저기 주도주들은 짧은 조정 후에 시장이 또 반등 오면 저런 종목이 더 가득거든요. 그래서 꼭 1번이나 2번이냐를 어디가 맞는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. 그래서 1번이 더 심플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어쨌든 아무튼 조정이 조금 깊은 폭이다 했을 때는 수익이 많이 난 상위 종목 중심으로 비율을 더 많이 매도해서 전체적으로 현금을 20% 확보하는 어떤 방법들이 좀 있고요. 세 번째는 전망이 없는 종목, 이유를 세 가지를 댈 수 없는 종목들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물려있기 때문에 그냥 손실이 아까워서 이거는 정말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차라리 그거는 기회비용을 활용하는 게 나아요.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못 버리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많이 올란 종목이든 뭐 저게 많이 빠져 있는 주식이든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. 대안.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선수들은 뭐 저도 좀 그런데 아무리 내가 아끼는 기업이고 많이 오른 기업이라도 또 팔 때는 팔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만한 걸 찾을 수 있을 자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. 충분히 자신이 있거든요. 그만한 걸 충분히 찾으면 돼요. 거기서 시간 문제예요. 물론 그만한 걸 찾아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더 많은 대안들을 찾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보면 이게 그 우리 그 실제 막 가사노바 같은 거죠. 가사노바. 그러니까 일편단심 뭐 나는 그 뭐 섬에 그 뭐 이성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럼 막 죽자 사자 그냥 배 타고 어디 간다고 하면 혹시나 나를 떠날까봐 막 바짓가랑이 붙잡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가사노바 저러 보면 있고 저러 들어보면 잠깐 화장실 가는데도 다른 사람들 누구 이렇게 뭐 손금 봐주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카사노바 같은 주식시장에서는 카사노바가 돼야 된.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. 라는 거거든요. 잠깐 재미있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단 전 종목을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 사실 제일 심플한 것 같아요. 뭐 고민할 것도 없고 그 상위 종목 중심으로 내림차순 전망이 없는 종목 그러니까 이유를 세 가지는 될 수 있어야 돼요. 이 세 가지 중에 빠져 있으니까 이런 걸 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저 세 가지 이유를 들은 것들 한글 컴퓨터 해볼게요. 뭐 전 그 한컴은 일단 저평가돼 있어요. 그리고 저평가돼 있어요. 비싸지 않아요. 그리고 근데 그 비싸지 않은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방역이라는 딱지 때문이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 너무 그 테크 주식들, 그러니까 자동차 자율주행이나 비메모리 반도체나 뭐 이런 쪽으로 시장의 쏠림 2차 전지 쪽으로 너무 그 시장이 쏠려가지고 시장을 올렸기 때문에 뭐 반대로 얘기해서 뭐 지금 약간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데이터 디지털 경제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계속 뉴스는 나오는데 수급이 확 못 쏠리고 있거든요. 근데 아무튼 그런 지금 클라우드라든지 뭐 중화항체나 뭐 이런 쪽에서 충분히 그 앞으로 좀 그러니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이유들이 좀 있고 그다음 좀 더 뭐 한컴 같은 경우에 깊이 들어가 보면 뭐 워크독스 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유 세 가지가 있는 거죠. 그 외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.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했던 뭐 세틀뱅크라든지 미넨지도 자기가 생각할 때 나름의 이유세 뭐 미넨지 뭐 바이크로바이옴이나 마이크로바이옴이나 뭐 저평가돼 있고 그다음에
주주총회 하면 얘는 또 주식 소각하고 그러거든요. 그 주총이 약간 이슈예요. 미넨지 바이오 미넨지 같은 경우는 세틀뱅크도 뭐 구글의 결제 시스템 붙고 그다음 지역 화폐 나오는 뭐 단기 이유도 있고 어쨌든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유를 뭐 빠져 있으니까 이런 거 말고 한 세 가지 이유 아니면 적어도 이럴 수는 있죠. 뭐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다. 뭐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요. 하여튼 정말 세 가지 이유를 보유할 만한 이유. 그러니까 당장 지금 돈이 있다면 내가 살 만한 이유하고 똑같이 매수할 때처럼 이유하고 똑같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도 그런 정도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못 찾겠으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냥 정리해서 20%를 현금을 마련하는 거예요.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 정도 방법 중에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서 쓰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쎄하다 뭔가 분위기 되게 안 좋다 싶으면 1번 방법을 써가지고 속도를 좀 빨리 판단해야 되고요. 아니면 뭔가 조금 조정이 올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데 하면서 좀 시간을 갖고 정리한다면 뭐 3번 같은 나름의 내 종목들의 이유를 좀 찾아보고 3번 같은 방법을 쓸 수도 있겠고요. 시장의 조정의 깊이가 조금 깊을 것 같다면 많이 오른 주식들 중심으로 좀 정리하고 이러는 방법들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뭔가 제가 뭐 현금 확보 뭐 약간 조정 얘기를 간간히 드리는 거는 뭐 이제 한 7, 80% 정도의 느낌은 시장이 저도 좋고 즐기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 1, 20% 정도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계속 긴장감과 뭔가 그 발안하는 뒤로 언제든 토끼를 준비를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가져가면서 이 시장을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싶거든요. 무턱대고 막 신용 쓰면서 왜냐면 요즘 막 마통 쓰고 신용 쓰고 막 지르고 하는 재구독자분들은 분명히 안 그러실 거예요. 근데 막 그런 사람들이 주변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우리는 노아의 방주처럼 나름 저는 이제 저의 방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좀 지켜나가고 싶기 때문에 80% 정도의 그 분위기는 상승을 즐기되 한 20% 정도는 약간의 차분함과 긴장감 뭐 이런 것들 경계감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. 어쨌든 다음 주 장도 충분히 좀 지금 좋은 장의 흐름들을 좀 즐기고 좀 수익률도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주말 대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